정봉재 정치쇼 3부 3변시대 계속 이어갑니다. 백성문 변호사, 박준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함께하고 계시고요. 얘기가 너무 진지하고 깊게 쫙 들어가고 몰입이 돼서 빼놓은 게 있어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를 아주 좀 드리면요. 일단 권상부님 가게에서 신랑하고 듣고 있어요. 이만한 방송이 없습니다. 세 분 변호사님 설명 최고. 그리고 다스와 MB에 대해서는 전국 최강이죠. 아니요 세계 최강. 그렇네요. 우주 최강. 네. 봉도사님. 예. 우리나라 우주 최강. 주진우 기자도 이렇게 쭉 정리하다가 안 풀리면 전화 와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럼 또 우리 이게 또 무한한 상상력이 있잖아요. 상상이 대충 다 맞아요. 놀랍게도. 이상하게 아무 정보도 없는 상상력이었는데. 정보가 없을까요? 예. 자, 이태님 MB 이야기. 요새 영화보다 더 재밌네요. 그래서 영화가 안 팔려요. 1987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신택중님 뇌물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 자주 만나서 기억 안 난다는 건가요? 평생 한 번 있기도 힘든 일인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아까 하시던 말씀. 그러니까 이제 MB 측에 또 하나 이제 MB 제가 이제 MB 입장에 대해서 한번 빙의를 생각을 해볼게요. 잠깐만. 성대모사도 해야죠. 네. 다스가 중요하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잘한다. 중요하다. 잘 됐어. 잘한다. 다시 한번 해봐요. 다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시트가 중요하다. 득갈비가 중요하다. 김백준 기획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싸죠? 잘하네요. 내 MB 내가 할게 앞으로. 또 한번 해봐. 경제가 말이 없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스는 이제 걸렸다. 막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MB 젊은 시절인데? 아, 그렇죠. 저는 좀 젊을 때 성대모사를 해. 그 예전에 MB가 이거 재미들 이거 한 적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냥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거 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게 거짓말로 판명되면 이제 MB는 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진지해야 되는데. 자, 이제 MB층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MB라고 비토 생각을 하면 측근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수많은 엄청난 정말 해방 이후 광복 이후 최고의 죄를 저지르면서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틴 이유가 뭐죠? 측근들이 버티기 때문이에요. 장세동 전 안기부장 감옥 출감해가지고 어르신께 휴가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래 어르신, 세동아. 그래 본인은 이러면서 뭐 이런 거.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그런데 그대로 그 얘기도 있었어요. 장세동 안기부장 90도 초에 전두환 전 대통령 30억을 줬다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난 이건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나중에 한 푼도 안 쓰고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출마한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뭐 어쨌든 그런데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게요. 김주성 실장 본인의 형인 이상득 부의장의 사람이란 건 세상이 다 서초동, 여의도, 광화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돌아선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기준에서 봤을 때 다 불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품으로 돌아온 거고. 그렇죠.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타죠. 돌아섰죠. 유익 실장 확실히 모르겠어요. 모임에 안 나왔어? 근데 그 모임에 안 나오고 검찰 가서 내가 저기 뭐 그 독재 주선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모입 아직 잘 모르겠어요. 원세영 원장 볼까요? 어제 이제 영장실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세훈 전 원장 측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도 김백준 기획관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김백준 전 기획관하고 원세훈 전 원장 원수예요. 원수. 원수요? 서울시장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각자 청와대 국정원장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원세훈 전 원장이 김백준 기획관을 쳐내려고 작업도 한 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 얘기를 나랑 둘이 세상 사이 안 좋고 다 알아. 근데 내가 원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좀 보내. 그 원수원이 내 말 듣고 돈 준다고? 그게 말이 돼? 그건 말도 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수원 전 원장이 줬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이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원수원 전 원장 20억 뭐 미국으로 간 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검찰이 원수원 전 원장을 네가 썼지? 네 돈이지? 사적으로 썼지? 이렇게 했더니 원수원 원장이 생각하다가 그게 아니고 뭐 청와대에서 시계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공금으로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 충분히 그만 내고. 진술의 신빙성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말해도 지살라고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법원에 안 받아들인 건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원세훈 전 원장도 그 진실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살려고 빠져나가고 이제 있다. 불리한 진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측근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원세훈 원장 입장에서는요. 200만 불을 빼돌렸는데 개인 횡령이거나 어쨌든 국고 손실을 제가 됐죠. 활동비 아니에요. 그게 수사비라 그랬지 공작비. 그렇죠.
국고 손실이죠. 그렇죠. 재산 국외 도피죠. 그러니까 이러면 근데 그게 대면천지 밝은 햇빛 보면서 못 나와요 이제.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본인이 살려고 한 걸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흔들리다가 보는 거고 김희중 실장 넘어갔죠. 영장도 안 쳤어요 지금. 그렇지.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김백준 전 기획관이 뭘 알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이명박 전 알고 대통령한테 있을 겁니다. 많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거 만약에 얘기한다. 예. 80인데 78인가 78. 그렇죠? 한국 나라 80인데 80인데. 한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지금 최악인 상황에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이제 알고 있는 것들, 뭐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40년직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거라고 모두 다 추측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가 네. 김경준으로부터 돈을 그렇죠. 돌려달라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미국에다가 이 민사 재판을 걸어요. 네, 그렇죠. 그 법률 대리인이 김백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수임료 관련된 소송 의견 수임. 나누는 거에서 또 이제 이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스 문제부터 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부터 사실 이게 국민들의 생각에서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계속했던 논리가 나는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나는 통치행위고 이건 정치적 탄압이에요. 이게 됐었던 건 돈하고 관련이 그래도 좀 적어서 그래요. 자기 주머니 안 들어가. 근데 맞아요. 특활비 나오면서 끝났잖아요. 무너졌죠. 그러니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특활비 똑같죠. 예. 거기다가 다스 문제까지 이제 연결이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보수층에서도 소위 쉴드를 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쉴드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면 털고 나오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그 MB를 배신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비정상의 정상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시점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을 봐야죠. 국민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해창 그 전 그렇죠. 총리처럼 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이명박 절을 전 치십시오.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이 진위 여부는 내가 검찰에 들어가 직접 밝히겠다라고 직접 나오면 그러면 얘기가 좀 돼요. 근데 지금도 계속 뭐 대책회의는 계속 하는데 국민들은 신뢰를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김윤옥 여사가 만약 돈 받은 게 확인이 돼갖고 김윤옥 여사 포토라인서도 부부관계지만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했다고 하고 보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측근들하고 다 잡혀 들어오거든요. 예. 결국 다 잡혀 들어오다가 가장 측근인 부인까지 잡혀 들어올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각기 조사받은 범죄자의 딜레마. 결국 진실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빠를 때요. 지금이라도 입장 표명하고 내가 조사 받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국민 혼란도 줄일 수 있고. 고향도 좀 비슷한데 한번 여기서 호소 좀 하시죠. 검찰 나오시라고. 그 MB님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나와가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아니, 그걸 확인을 해줘. 다스하고 그 때문에 얼마나 우리 검찰도 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경비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도 입 아픕니다. 그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뭐 별거 아니 그냥 했으면 했다고 안 해서 그러면 되는데 좀 나와서 할 말 하고 좀 해야지 본인들 측근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 10년 전의 일들인데 그분들도 그래서 저는 본인이 책임자고 대통령 했으면 이 총대라는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 위해서 한 거라면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짤방으로 돈을 돌리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반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스로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는데 김성호 회장도 또 돌아서요. 네, 김성호 사장 같은 경우에도 뭐 MB 최측근으로 알려진 상황이죠. 현대건설 출신이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과거에 특검할 때까지만 해도 그 MB하고 관련 없다고 계속 진술을 했었는데 이제 아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 설립 준비를 했다. 다스 설립 준비를 지시한 사람이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실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스도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 회사라는 게 점점점 밝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거에 120억 그 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봤던 것도 결국 김성호 사장도 관여가 돼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 그 상황에서 김성호 사장도 이걸 혼자 다 뒤집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결국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이 120억 횡령에다 그 외에 또 좀 다른 비자금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게 2008년이면 아직 공소시효도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성호 사장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거는 더 이상 버티기에는 한계가 왔다. 이거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려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수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관련 없다, 나는 안 했다. 나는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 정도 나온다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좀 나올 때가 된 거죠. 이 김성우 회장에 대해서도 3주 전에 김태현 변호사 딱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요? 예. 125 횡령에 걸리는 순간. 그렇죠. 횡령에 걸리는 순간 이거 본인이 빠져나가기가 이제는 힘들다. 그게 그 얘기 그 무슨 얘기 그걸 이제 보수 진영 정치 예. 세력에서도 이제 소위 말해 순리치기 어렵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일반 형사 사건이 아니라 정치인들 관련된 전직 대통령 예. 관련된 형사 사건들은 내 뒤를 나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과 여론과 지지자들 얼마나 많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재판 형량 문제도 있지만 이 나중에 재기의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스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딱 선을 긋죠. 김성태 의원 친이계 출신입니다. 그래요? 18대 대통령한 사람이잖아요. 18, 19, 30. 맞아요. 친이계 출신. 근데 그 모임에도 안 가죠. 대책회의에. 측근은 아니에요. 이제 장관 수석들 하는 측근은 아니고 그냥 배지들 오는 데는 아니고 정친이계지. 그 삼성동 그 회의는 장관이랑 수석들 하는 자리니까 배지들 가는 데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저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친이계 출신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에 살기 위해서 그렇지. 댓글 문제라면 모를까. 다스 문제는 개인의 어떤 돈에 관련된 개인 비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쉴드 친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부담인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 부분이 나오면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스가 연결이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우군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댓글 문제로 포트를 쓰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게 점점 조여오는 것 같은 게 우리만 느끼나? 아니에요. 저는 진짜 잠 못 잘걸요. 깜짝이야. 잠 못 자죠. 이 정도 되면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민정님, 4개월 된 아기한테 보이는 라디오 통해 봉도사님 소개했어요. 아직 누워있을 때인데요? 보이나?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난 세상에서 너무 좋아요. 아기한테 떳떳한 세상 물려주고 싶어요. 애난 분들 애국자. 네. 그렇죠? 애난 분들 아이 키울 수 있게끔 좀 국가에서 팍팍 좀 밀어줘야 되는데. 자, 정호영 특검?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했죠. 근데 예. 이게 참 저는 좀 보면서 좀 씁쓸했어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 보면 다스 그때 BBK 특검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가는 좀 중요한 이슈긴 했는데 개인이 120억 횡령한 것은 특검의 그 당시에 수사 대상이 일단 아니었다. 그리고 자기가 다 살펴보고 했는데 윗선은 아무 개입도 없이 그냥 그 여직원 개인의 일탈이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난감해지는 건 그 여직원이 아직도 다스를 다닌다는 게 제일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회사 돈을 120억을 빼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직도 회사를 다닌다는 게.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제 이게 검찰이 잘못했냐, 그 당시 특검이 잘못했냐. 예. 정호영 특검은 아니 우리 수사한 거 자료 검찰에 다 넘겨줬는데 그거 검찰이 그 다음 단계에서 직무유기한 거야. 라는 주장을 했어요. 임채진 검찰총장 네, 그렇죠. 찍어왔고. 근데 이제 그 당시 검찰은 아니 이 당시에 이 회사 내 물론 특검 회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120억 정도 횡령 사건 나오면 정식으로 어마어마한 수사를 사건이죠. 의뢰를 해서 그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줘야지 이따만큼 기록만 휙 던져놓고 그냥 그걸 수사 의뢰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특수 직무유기를 한 거다. 이 두 개가 지금 마무리인데 정호영 특검은 일단 내 책임이 아니고 검찰 책임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날 그렇게 장황하게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이게 서로 핑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굉장히 좀 씁쓸했어요. 안타까워요. 보면서. 둘 다 잘못이죠. 뭐 수사 기록을 굳이 얘기를 안 하면서 넘겼다고 정호영 특검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다 어떻게 다 읽어보느냐 그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20억 정도고 이 정도면 다 쌍방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정호영 특검도 문제고 검찰도 그 당시 사실은 용기 있게 말해야 됩니다. 권력이 무서워서 조사 못했다라고 당선인 이렇게 신분이고 당선인 신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맞지. 지금 와서 또 정호영 특검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는 국민들이 둘 다 저는 좀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 얘기하면서도 며칠 전에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가 국회에서 막 공중부양하고 그런 게 이게
정호영 특검, 이명박 특검 이거 그 관철시키려고 했는 건데 그럼 국회에서 특검법이 발의가 돼갖고 통과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국회 그렇죠. 보고서에도 빼먹잖아요. 120억이 빠졌다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빠진 게 할 말이 없는 건데 네. 정호영 특검은 그냥 계속 초지일관 그거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특수 내가 증인- 오히려 네. 그런 거예요. 그 전에 검찰도 수사를 했었는데 못 밝혀냈고, 근데 내가 특검을 하면서 그래도 120억 횡령했다는 것을 그래도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서 밝혀내서 오히려 특검이 잘했다는 취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그렇게 잘한 것들을 왜 국회에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왜 관련해서 또 검찰의 수사를 정식으로 이첩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는 이게 결국은 120억 횡령이라는 게 일개 여직원이 혼자 횡령을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걸 조사하다 보면 그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타격이 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특검과 검찰 양쪽 다입니다. 아니 언론에 자기가 알리지 않고 검찰에 알리지 않은 것보다도 이게 보니까 특검법 보게 되면 특별검사 특검이 끝나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을 보고해야 한다. 최소 국회에 보고를 했었어야 되죠. 특검법 위반이냐 그러면. 그게 특검 위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포함된 사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특검법 위반이 아니에요. 애매하죠. 직접적 수사 대상은 아닌데 네. BBK 관한 거니까. 음. 근데 이제 모든 특검법을 보면은 마지막에 기타, 지득한 기타. 그러니까 1호, 뭐 2호, 뭐 3호, 뭐 쭉쭉쭉 하다가 마지막 기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저기- 박영수 특검 때도 네, 그때도 그게 문제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세월호 7시간 수사하는 게 맞냐라는 거 세월호 7시간 수사라는 얘기가 어디도 없어요, 위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다가 알게 된 사항, 이 기타 사항 때문에 이제 세월호 그걸 수사한 건데. 김기춘 네. 비서실장도 영장 치는데 이거 여기 특검법 내용이 없는 거다. 왜 날 치냐. 이러고 항의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그 당시 특검법에가 명시적으로는 아니다. 좁게 보면은 수사 대상이 아닌 건 맞는데 넓게 보면은 수사 대상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수사를 했다고 해서 단대로 야 이거 대상도 아니고 왜 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왜냐면 BBK와 네. 다스는 뗄래 뗄 수 없고 네. 야당에서 패키지.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게 네. 같이. 다스의 돈이 BBK 들어가고 근데- 그것으로 종잣돈이 돼서 주가 조작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잘못한 거냐? 예. 그러기도 보고 좀 애매한 문제가 그냥 있어요. 좀 특수한 직무를 특수한- 했기 때문에 특수직무입니다. 사실은 이 다스 좀 특수하네요. 아니 결국은 그 당시 다스는 핑퐁인데 특검은 야 내가 안 하고 난 검찰에다 넘겼어. 검찰이 네가 안 하는 거야 이거고 검찰은 특검에서 적시를 제대로 안 한 하고 거야 넘겨야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특검이든 검찰이든 당시에 당선인 신분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건.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밝히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얘기는 용기가 없었다고 지금 얘기해요 와서 그냥. 예. 그 당시에 정호영 특검을 왜 못했네. 그 당시에 검찰을 왜 못했네. 못했네.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 예. 아니 만약에 까놓고서 정호영 특검을 그 당시에 특수직무유기로 뭐 이거 처벌하면 지금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곁가지고 예. 중요한 건 다스가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예. 거죠. 50보 100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냐 횡령에 관여된 이게 중요한 거지. 예. 그게 보려고 그게 중요한 거지. 정호영 정 특검이 그때 왜 덮은 이건 사실 격가진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걸 조사하기 별로 관심 위해서 없다고 지금 사실 공소시효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요것만 아직 안 끝났잖아요. 2월 21일까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나와야 그래서 다스 실소유자가 나오면 관련된 비자금 2008년 이후에 추가 나온 비자금들이 있으면 그거랑 묶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가는 거죠. 수사 과정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의 편법이에요. 이번 수사 과정. 근데-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으면 다스 실소유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 회사 누구 겁니까를 검찰이 조사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나와야 이 문제를 기초로 조사를 하고 여기서 격가지로 더 나가서 이 다스 실소유주가 MB라면 그 이후에 비자금 그럼 결국 MB가 지시했겠네. 그리고 김성호 사장의 아까 자소 같은 것도 다 참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칼끝이 사실 정호영 특검이 이게 특수직무유기를 했네 안 했네는 이거는 예. 법리적으로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특수하게 애매해요. 이거는 특수하게 애매하네. 특수하게 아니, 근데- 애매해요. 특수하게. 그래서 정호영 특검을 처벌하자 이거는 사실 크게 여기 지금 이슈는 아닌데 예. 과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120억의 실체를 알고서 덮은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재밌 백 변호사님. 네. 재밌는 일단 140억이 김경준에서
네. 다스로 넘어오는 과정서부터 이게 2011년 2월 1일인데 네. 이때부터 문제가 됐고 지금까지 7년을 끌고 온 건데 청와대가 개인 기업의 소유자가 누군지 그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라고 홍준표 대표도 얘기하잖아요. 네. 김성태는 관계없다. 근데 왜 개인 기업에 140억 넘어갔는데 청와대가 관계하고 근데 청와대가 관계했다라는 게 이제 거의 뭐 사실상 확인이 돼버린 상황이죠. 뭐 좀 아까 어쩜 좋아요, 말씀드렸던 그건? 것처럼. 근데 왜 뭐 관계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스의 그 뭐 실소유자는 김백준 기획관이 아닐까? 그래서 어쨌건 관여를 했다라는 게 청와대가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기업이 돈 돌려받는 거에 소송을 관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상식적인 추론을 하면 예. 결국은 청와대의 누군가가 다스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용이 됐다라고밖에 볼 뭐 수 없지 누군가 않겠어요? 할 거 뭐 야, 있습니까? 이게 또 좋은 아이디어가 번호는 떠올랐어. 이게 제가 선언해야겠어요. 사실은 다스는 내 거였다. 다 가져와라. 이 차명. 이상은 김재정 예. 차명으로 내 관리하고 있었다. 다스 내 거다. 내놔라. 그럼 8조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야, 그러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겠네요. 왜요? 나라니까. 예, 그러니까. 야, 그거 좋은 방법 같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걸 마차마 얘기하지 못하고 1년 동안 감옥을 살고 왔다. 다스는 내 것이었었다. 플랜 다스의 길은 예.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시죠. 그리고 나는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과 특수학년인데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내가 살고 왔다. 아, 진짜요? 나한테 줘라. 아, 그렇게 한번 얘기해도. 야, 예. 그 8조 중에 여러분 각자 1조씩 나눠드릴까? 감사합니다. 예. 저기도 PD도 달래. 다 나눠줄게 그냥 7명에게 번호표 뽑고. 아니 그래도 되잖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네요. 내가 실소유자라고 하면 되네. 그러네.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죠. 플랜 다스에게 개주 아니 안 그리고 돼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자동차 타고 다니면 제가 시트에 앉아요. 바닥에 앉지 않고 시트에 앉고 시트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그래서. 야, 아마 뭐 지금 진짜 아니, 사실은 우리 4명 공동 소유 아니었을까? 아, 괜찮네요. 괜찮네요. 되나요, 그거? 아이고 참.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봉도사님 만두 빚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최고의 방송입니다. 0165님 다스는 내 것이었다 선언하세요. 6658님 오늘 아침에 청취율 조사를 전화 받았어요. 두말 없이 봉도사 정치쇼라고 했는데 역시 정치쇼 최고예요. 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따르르르르 여보세요. 네, 예. 이명박 대통령 여보세요. 예, 이명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라디오 들으심? 네,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요? 정봉주, 나를 좀 괴롭히는 정봉주, 봉도사, 정치쇼, 듣고 있습니다. 진행자는 누구예요? 봉도사, 감옥 보낸 봉도사, 정봉주입니다. 방송국은? SBS, 딩동댕. 제가 진실 알려드릴게요. 다 쓰는 제 거예요. 힘들다 힘들어. 참, 이거 진짜 주인 나타나서 좀 카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전 국민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자, 홍문종 드디어 우리가 예견했던 홍문종 또 나왔어요. 잘 맞추죠. 예. 우리가 다 맞췄어 보면. 좋은 분이네. 예지력이 좀 있어요. 여기서 한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방위원장. 우리 분명 아무것도 모르고 상관을 하는데. 미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우현 의원이 구속됐을 때 여기서 끝일까? 그렇죠. 왜 이우현 의원이 당시에 공기도 아니, 경기도 그 전에 우리가 또 한 번 했어요. 전병헌 의원이 그때도, 로비를 받았다고 한다면 미방위원장 홍문종 위원장은 혹은 당시의 여당은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그러면서 했었는데 이우현 의원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은 뭐 저 미방위원장 문제는 아니고 당시에 이제 이우현 의원이 저 경기도당 위원장 했었고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했었고 경기도당 당시에 위원장은 중앙당 사무총장인 홍문종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방리에서 힘으로 보나 실력으로 선수로 보나 이우현 의원보다 홍문종 의원이 저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이우현 의원한테 공천원금을 주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단순히 이우현 의원 하나 보고 좋겠어? 이우현 의원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렇죠, 예. 사건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의혹이지만 일단은 검찰은 홍문종 의원의 그 문제를 혐의를 잡고
지금 수사를 하나 하는 것 같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언론 보도를 보시면 2012년 얘기가 지금 나오는 보도한 언론 보도도 있어요. 오호. 돈 세탁. 예, 당시에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미관 학원을 통해서 정치장을 받아서 돈 세탁을 했다라는 얘기들. 예. 그래서 아직 혐의가 이제 두 개로 언론 보도는 종합된 건 아직 혐의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 두 개의 혐의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2014년에 만약 공천원금에 홍문정 의원이 관여돼 있다면 예. 그건 홍문정 의원의 개인 비리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예요. 아. 근데 2012년의 문제 제가 왜 다르다고 하냐면 2010년 대선입니다. 예. 그 불법 정치자금을 만약에 학원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해서 정치자금을 썼다면 대선 자금 문제예요. 아직까지 추정해요. 홍문정 의원 당시에 새누리당 조직총괄본부장 했던 사람입니다. 예. 끝나요? 그만해요? 예, 그만해요. 네. 왜냐면 읽어야 홍문정은 되지. 다음에 또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건 만약에 제가 묻는 얘기는 대선 자금 만약에 커지면 홍문정 의원의 개인 비리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다. 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친박의 폭발. 그건 지금 집권 그건 여당도 이미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선 자금 문제가 되면 야당하면 여당도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유경님 다스 제 겁니다. 김선미님 다스는 제 거예요. 허성원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스는 제 겁니다. 다스는 제 겁니다. 자, 저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듣고 저희는 4부 순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법률 대리인이 김백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수임료 관련된 소송 수임. 의견 네. 나누는 거에서 또 이제 이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스 문제부터 이 국정원 특활비 문제부터 사실 예. 이게 국민들의 생각에서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계속했던 논리가 나는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나는 통치행위고 이건 정치적 탄압이에요. 이게 됐었던 건 돈하고 관련이 그래도 좀 적어서 그래요. 자기 주머니 안 들어가. 근데 맞아요. 특활비 나오면서 끝났잖아요.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특활비 똑같죠. 예. 거기다가 다스 문제까지 이제 연결이 돼버리면 이거는 이제 보수층에서도 소위 쉴드를 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쉴드가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면 털고 나오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그 MB를 배신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비정상의 정상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시점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을 봐야죠. 국민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해창 그 전 그렇죠. 총리처럼 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이명박 저를 전 치십시오.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명박 이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이 진위 여부는 내가 검찰에 들어가 직접 밝히겠다라고 그래야죠. 직접 나오면 그러면 얘기가 좀 돼요. 근데 지금도 계속 뭐 대책회의는 계속 이게 하는데 국민들은 신뢰를 못하는 상황까지 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김윤호 여사가 만약 돈 받은 게 확인이 돼갖고 김윤호 여사 포토라인서도 부부관계지만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했다고 하고 보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측근들하고 다 잡혀 들어오거든요. 예. 결국 다 잡혀 들어오다가 가장 측근인 부인까지 잡혀 들어올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각기 조사받은 범죄자의 딜레마. 결국 진실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빠를 때요. 지금이라도 입장 표명하고 내가 조사 받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국민 혼란도 줄일 수 있고. 고향도 좀 비슷한데 한번 여기서 호소 좀 하시죠. 검찰 나오시라고. 그 MB님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나와가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그걸 확인을 해줘. 다스하고 그 때문에 얼마나 우리 검찰도 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경비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도 입 아픕니다. 그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뭐 별것 아닌 그냥 했으면 했다고 안 해서 그러면 되는데 좀 나와서 할 말 하고 좀 해야지 본인들 측근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 10년 전의 일들인데 그분들도. 예. 그래서 저는 본인이 책임자고 대통령 했으면 이 총대라는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 위해서 한 거라면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짤방으로 돈을 돌리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반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스로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는데 김성호 회장도 또 돌아서요. 네, 김성호 사장 같은 경우에도 뭐 MB 최측근으로 알려진 상황이죠. 현대오설 출신이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과거에 특검할 때까지만 해도 그 MB하고 관련 없다고 계속 진술을 했었는데 이제 아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 설립 준비를 했다. 다스 설립 준비를 지시한 사람이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실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스도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 회사라는 게 점점점 밝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거에 120억 그 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봤던 것도 결국 김성호 사장도 관여가 돼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 그 상황에서 김성호 사장도 이걸 혼자 다 뒤집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이 120억 횡령에다 그 외에 또 좀 다른 비자금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게 2008년이면 아직 이제 공소시효도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성호 사장 입장에서도 아 이거는 더 이상 버티기에는 한계가 왔다. 이거는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려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수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해갈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관련 없다. 나는 안 했다. 나는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원세훈 원장이 줬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이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원세훈 전 원장 그 20억 뭐 미국으로 간 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네가 썼지? 네 돈이지? 사적으로 썼지? 이렇게 했더니 원세훈 원장이 생각하다가 그게 아니고 뭐 청와대에서 시계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공금으로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은 충분히 그만 내고. 네, 진술의 신빙성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야 말해도 지살라고 그런 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법원에 안 받아들인 건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원세훈 전 원장도 그 진실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살려고 빠져나가고 이제 있다. 불리한 진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측근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원세훈 원장 입장에서는요 200만 불을 빼돌렸는데 개인 횡령이거나 어쨌든 국고 손실을 제가 되죠. 활동비 아니에요. 그게 수사비라 그랬지 공작비. 그렇죠. 국고 손실이죠. 그렇죠. 재산 국외 도피죠. 이러면 근데 그게 대면천지 밝은 햇빛 보면서 못 나와요 이제. 그게 진실일 수도 있고 본인이 살려고 한 걸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흔들리다가 보는 거고 김희중 실장 넘어갔죠. 영장도 안 쳤어요 지금. 그렇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김백준 전 기획관이 뭘 알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으나 이명박 전 알고 있을 대통령한테 겁니다. 많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거 만약에 얘기한다. 예. 80인데 78인가 78.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나라 80인데 80인데. 한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 지금 최악인 상황에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이제 알고 있는 것들, 뭐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40년직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거라고 모두 다 추측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가 네. 김경준으로부터 돈을 그렇죠. 돌려달라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미국에다가 이 민사 재판을 걸어요. 네, 그렇죠. 정봉재 정치쇼 3부 3변 시대 계속 이어갑니다. 백성문 변호사, 박준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함께하고 계시고요. 얘기가 너무 진지하고 깊게 쫙 들어가고 몰입이 돼서 빼놓은 게 있어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를 가지고 좀 예, 드리면요. 일단 권상부님 가게에서 신랑하고 듣고 있어요. 이만한 방송이 없습니다. 세 분 변호사님 설명 최고. 그리고 다스와 MB에 대해서는 전국 최강이죠. 아니요 세계 최강. 그렇네요. 우주 최강. 네. 봉도사님. 예. 우리나라 우주 최강. 주진우 기자들 이거 쭉 정리하다가 안 풀리면 전화 와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럼 또 우리 이게 또 무한한 상상력이 있잖아요. 상상이 대충 다 맞아요. 놀랍게도. 이상하게 아무 정보도 없는 상상력이었는데. 정보가 없을까요? 네. 자, 이태현님 MB 이야기. 요새 영화보다 더 재밌네요. 그래서 영화가 안 팔려요. 1987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신택중님 뇌물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너무 자주 만나서 기억 안 난다는 건가요? 평생 한 번 있기도 힘든 일인데 기억이 안 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아까 하시던 말씀. 그러니까 이제 MB 측에 또 하나 이제 MB 제가 이제 MB 입장에 대해서 한번 빙의를 생각을 해볼게요. 경제가 성대모사도 해야죠. 다스가 중요하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잘한다. 잘 됐어. 다시 한번 해봐요. 다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시트가 중요하다. 득갈비가 중요하다. 김백준 기획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싸죠? 잘하네요. 내 MB 내가 할게 앞으로. 또 한번 해봐. 경제가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스는 이제 걸렸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MB 젊은 시절인데? 그렇죠. 저는 좀 젊을 때 성대모사를 해. 그 예전에 MB가 이거 재미들 이거 한 적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냥 거짓말이고 아시죠? 이거. 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고 아시죠? 이게 거짓말로 판명되면 이제 MB는 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진지 좀 해. 진지해야 되는데. 자, 이제 MB층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 제가 MB라고 또 생각을 하면
측근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자, 보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수많은 엄청난 정말 해방 이후, 그러니까 광복 이후 최고의 죄를 저지르면서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틴 이유가 뭐죠? 측근들이 버티기 때문이에요. 장세동 전 안기부장. 감옥 출감해가지고 어르신께 휴가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래, 어르신, 세동아. 그래. 본인은 이러면서 뭐 이런 거. 왜 나만 갖고 그래? 네. 그런데 그대로 그 얘기도 있었어요. 장세동 안기부장 90도 초에 전두환 전 대통령 30억을 줬다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난 이건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나중에 한 푼도 안 쓰고 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출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 그렇죠. 뭐 출마한다고. 어쨌든 예. 그런데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게요. 김주정 실장 본인의 형인 이상득 부의장의 사람이란 건 세상이 다 서초동, 여의도, 광화문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돌아선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기준에서 봤을 때 아하. 탑으로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품으로 돌아온 거고. 아, 그래서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타죠. 네, 결정타. 돌아섰죠. 유익 실장 확실히 네. 모르겠어요. 어허, 모임에 안 모임인데- 나왔어? 근데 그 모임에 안 나오고 검찰 가서 내가 저기 뭐 그 독재 주선했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 그렇죠. 새 몸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원세훈 원장 볼까요? 어제 이제 영장실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세훈 전 원장 측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도 김백준 기획관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김백준 전 기획관하고 원세훈 전 원장 원수예요. 원수. 아, 원수요? 서울시장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각자 청와대 국정원장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원세훈 전 원장이 김백준 기획관을 쳐내려고 작업도 한 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 좀 얘기를 야 나랑 둘이 세상 사이 안 좋고 다 알아. 근데 내가 원세훈한테 전화해가지고 돈 좀 보내. 그 원세훈이 내 말 듣고 돈 준다고? 그게 말이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원세훈